파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기철입니다. 우리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정치가 만사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살고요. 또 우리 사회도 안정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이 파도TV는 한 주간 이 정가를 놓고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지극히 타당한 논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태를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진행하는데요. 제가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당 기호 순으로 할까요? 그게 맞나요? 아니면 여당 순으로 해야 되나요? 당연히 여당 순으로 여당 순으로 합니까? 네. 저희 좌측에 앉아 계신 분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부평 갑지구당이죠. 예, 갑지구당 맞습니다. 위원장이십니다. 네, 직접 인사하실래요? 예, 제가 직접 인사드리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만입니다. 이 파도TV를 통해서 여러 분 만나 뵙게 해서 진심으로 좀 반갑고요. 또 오늘의 주제가 정치와 놀자인데 한번 현안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하고 또 제 소견도 밝히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그런 응답을 주신다면 저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정치 활동하는데 또 이렇게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파도TV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 우측에 계신 분은 유재홍 인천시 전 의원이십니다.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도TV 시청자 여러분. 유재용 전 시의원입니다. 오늘 그 한국당 그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파도TV에 불러주셔가지고 국민의 막혀있는 가슴을 뚫어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을 엄선했습니다. 나름대로 엄청 엄선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 분이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정치의 샛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엄선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회자가 공통된 이슈를 저희가 두 분께 드릴 거고요. 두 분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사회자는 의견을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정가풍월인데요. 정가풍월은 정치계의 핫 이슈에 대해서 본인도 좋고요. 또는 당의 의견을 소상하게 또 가감없이 소개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됐었죠? 예. 네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긍정이 좀 앞서요. 네. 안 그러면 오차 범위이지만 않습니다. 최근에 그 리얼미터를 보니까 48.9% 2주년 됐을 때 기준이거든요. 예. 부정도 물론 46%긴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높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좀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또 반면 야당에서는 이제 레임덕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하다가 그 답변자 중에 52.3%는 경기가 너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년을 놓고도 평가는 달라질 수뿐이 없을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네. 전 5월 9일 날 취임하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좀 숨고르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득 주도 성장도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소비가 내수가 좀 늘어난다든지 또는 고용률이 좀 높아진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면이 또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뭐 제조업이라든지 도소업의 고용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앞서서 얘기했듯이 또 서민들의 체감하는 경기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거시적인 것이 앞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미시적인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보다 국민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좀 세세한 정책들을 좀 펼친다고 한다면 향후에 좀 소득주도 성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예. 또는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평화 또는 경제 협력 이것도 중요한 화제 아닙니까? 네. 지난 2월달에 북미 회담을 했을 때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다 좀 가시적인 결과를 좀 낼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뭐 장사포다 뭐 신형 미사일이다 뭐 이런 발포 문제 때문에 약간 좀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남북 문제 푸는 것도 오랜 세월이 걸려와 온 겁니다. 네, 지금도 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 문제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좀 숨고르기가 아닌가 보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를 출발했을 때 가장 큰 화두는 적폐청산입니다. 네. 근데 적폐청산을 계속하면서 또 피로감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요것이 상존하는 관계이고 보다 적폐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비전 제시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숨고르기 과정이다. 저는 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이성만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평가하는 2주년을 한마디로 하면 숨고르기다. 지금 예, 현재 그래서 상황은. 네. 숨고르기다 보니까 네.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봤을 때 긍정이 조금 앞서긴 하지만 좀 비슷하고요. 예. 또 1년 전, 2년 전에 비하면 긍정에 대한 평가 기대가 네. 또 낮아진 것도 사실이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긍정의 평가가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부정이 더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2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우리가 주요된 정책을 좀 잘 평가하고 네. 또 부족한 점은 잘 보완하고 큰 틀의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좀 나머지 3년을 네.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영 전 시의원님 평가해 주시죠. 먼저 그 2년 전 취임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평가하기는 완전 거짓말 일기장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처음에 취임사에서 그랬어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네. 근데 전직 대통령 2명 다 구속시켰잖아요. 예.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근데 제1야당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추진했잖아요. 네. 그죠? 또 무소비리의 권력 기관을 없애겠다. 네. 근데 요즘 어때요? 견제 장치가 없는 공수처 요즘 신설한다고 난리예요. 네. 거기에 고른 인사, 적수적재 인사를 하겠다. 탕평하겠다. 예. 탕평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요즘 최근 방송에서 캠코더 인사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그 열받아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예. 참 말은 잘해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에서 다 드러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그 지금 2년의 평가를 잘 할 수 있겠어요? 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예. 현 문재인 정부는요. 콩 심어놓고 팥 나올 걸 기대하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조만간 국민 여러분 팥죽 드실 수 있습니다. 음. 라고 국민들을 예, 예. 악덕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보세요. 소득주도 성장, 원전 폐기 정책,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네.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이런 비판이 다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경제 관련 통계들 적신호 나오는 거 다 이미 나와 있어요. 19년 만에 최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데도 취임 2주년 행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핀셋으로 자기네들 좋은 것들만 딱딱딱딱 꼽아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런 네. 오만함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이미 국민은 등을 돌렸고 예.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제가 2년 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나왔던 그 결과치하고 지금 뭐 우리가 양분이 된 거 비슷비슷하네요. 그죠? 48.9와 46.6. 이거는 제가 그 KBS 여론조사였는데 사실 또 두 개 오차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인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양당의 입장이 누가 맞다 이렇게 판단은 뭔지 시청자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상황 선정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그 이성만 위원장께서 이제 북핵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북미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이제 추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왜냐하면 추가 도발이 굉장히 중요한 게 대화를 이어갈 건지 안 이어갈 건지에 대한 거하고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앞서서 우리 유재용 우리 시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그러실래요? 보강해서 네. 말씀드리면 나중에 시간 드리려고 했더니 하실 말씀. 뭐 이제 패스트트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네, 네. 그거의 근본적인 거는 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주요 정책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논의하자고 하는데 논의를 안 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시안을 못 받고 할 수밖에 없다. 네. 장외에 가서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하자. 뭐 이런 뜻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법공화국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네.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기소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이런 폐해를 좀 해소해 보자 해서 특히 이 대통령 아까 구속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자꾸 검찰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을 해서 뭐 전직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장관들, 대통령들 막 건드리고 여당 도와주는 듯한 행태를 취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수처를 통해서 좀 네. 객관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일단 요건 뒤로 하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맞대는 좀 시간을 나중에 좀. 네,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우리 북미회담과 관련해서 과연 미사일을 계속 쏠 거냐 안 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북한의 문제가 북한이 어떻게 할 건가 예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당사자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과의 문제를 잘 풀어서 비핵화도 되고 남북 평화도 정책하는 것은 우리 민족사적인 큰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활로를 찾는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해낼 수 있도록 해결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주체이지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서는 쟤들이 계속 할까 말까를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결국은 미사일이 됐든 장사포가 됐든 이런 걸 발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풀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에서 여하튼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 뭐 예를 들자면 북한 정권 체제를 유지한다든지 예. 또는 뭐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만으로 표출했다고 봐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예 회담장에 오지도 않았겠죠. 네.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만나고 북한도 만나고 양쪽을 잘 중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주변에 또 이해 강대국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러시아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역량을 펼쳐서 예. 이 북미 문제를 좀 스무스하게 가서 더 이상의 발포 문제도 생기지 않고 네. 또 우리 민족사적인 새로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그 북한이 나온 건요. 친북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예. 풀리지 않으면 계속 쏘는데 아니 그러면 계속 쏠 거예요? 아니 쏘면은 쌀도 주고, 예? 트랙터도 주고, 예? 기름도 주고, 예? 그다음에 그 저기 어디야 그 대북 지원하는 사업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 최근에 북한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러시아 쪽하고 정상회담도 했고 또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방북을 지금 현재 좀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외교적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도발을 2번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군사적 힘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미 협상의 우위를 좀 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 연말까지의 시한을 그 북미 회담의 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강도든 고강도든 계속적인 도발로서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 외교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가 도발이 있을 거로 이재용 의원께서는 말씀하셨고 지금 이승만 위원장께서는 우리 역량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 중재 역할을 하시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친북 정권이 예. 친북 정권이 뭐 들어섰기 때문에 뭐 네. 북미 회담을 지도하고 뭐 또 미사일을 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과거 10년 동안도 예.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쏴왔고 예. 그 다음에 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처음에 미사일을 쐈어요. 네. 다만 네. 우리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서 사우디 양국 정상을 만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돌파구를 또 열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인 정권이 뭐 유지될 수 있다든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자제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의 툴로서 예. 방법으로서 때로는 강경책을 쓸 수도 있어요. 네. 때로는 유화책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를 참 높은 시각에서 네.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뜻을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보기에는 친중 친북 정권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요 좌파는 친북 친중 정권이고 우리 우파는요 친일 친미 정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그건 의미로는 안 받아줬으면 좀 좋겠다. 굉장히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이 시작 초반부터 네, 이렇게 그거는 부딪히면 좀 이거 갈 길이 먼데 오늘 큰일 나. 우리 그 민주당 정부가 뭐 친중이고 뭐 덜 친미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 정부는 이 북한과의 관계, 민족사적인 문제를 네. 그동안 한 70년 동안 분단됐던 걸 어떻게 하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또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야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하고는 한때 한 동맹이 돼서 전쟁을 같이 했던 우방 아닙니까? 이런 친미 체제를 분명히 하면서도 비록 지난 70년 전에 같이 전쟁을 하고 다투긴 했지만 러시아나 중국하고도 적절한 외교 관계를 가져서 우리 한반도를 안정화시키자는 게 목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잘아서 좋고 우라서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친중 친북 정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만 하나를 좀 하죠.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 거는 우리 유재용 의원께서 먼저 시작을 하시죠. 이제 북한이 이제 최근에 식량난을 겪고 있다 하면서 이제 식량 지원에 관한 얘기가 좀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세계 식량 기구였던가요? 식량 계획 네. 이런 유엔 단체에 있는 데이비드 비슐린가 하시는 분이 오셨었는데 정부가 간접 제3 기구를 통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좀 우리 한국당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면 현재 지금 북한의 도발이 2차례나 있었잖아요. 그러니 네네. 직접 지원은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회적 지원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 오늘 기사에 나왔듯이 WFP한테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북한의 속내는 사실 식량 지원의 그 목적을 다하고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네.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남북 경협을 좀 해달라.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남북 경협 좀 해달라. 네. 라는 게 실제의 메시지로 보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좌파 정권 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1차,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었고 우파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은 일어났어요. 북한은요 쌀을 주던 예? 네. 안 주던 남북 경협을 하던 안 하던 무조건 도발해요. 네. 의견 있으신가요? 그 예. 유재용 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우리나라 시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3자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런 성향을 가졌던 안 가졌던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문제 해결의 당사자예요. 그렇죠.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고 북한이 위험한 또 상황을 연출한다면 그 피해는 다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제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오고 그런 좀 막가파식 방법론으로 해왔지만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문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야단도 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지만 극단적인 민생고에 계속 시달린다고 한다면 사람이라니까 우리 속단 말로 나중에 악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는 명분을 직접 주는 거는 명분의 문제가 있으니 예. 좀 제3을 통해서 자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좀 한쪽으로는 좀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남북 경협을 우리가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닙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빨리 북한과 빨리 해결을 해라. 비핵화 프로그램을 밟아라. 그리고 포기를 해라. 라고 우리 정부도 초질관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만 그 전까지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네. 좀 유화책을 피고 또 때로는 끌어도 안아줘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유재용 의원님 계속 앞서 두 가지 질문에서는 우리 이성만 위원장께서 또 반론을 해서 혹시 또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그 정치의 큰 이슈를 통해서 우리 국내외 정치의 흐름을 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코너는 말말말입니다. 자, 말말말은 여의도 정객들의 주요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가 이슈를 따라잡아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우선 최근에 좀 여론조사를 가지고 좀 참 감론을박이 심했는데요. 13일인가 리얼미터에서 그 조사를 한 겁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오차 범위를 보니까 38.7 그리고 34.3으로 오차 범위에 있기 때문에 1등과 2등이 있지만 뭐 우열이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좁혀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요거 발표한 이후에
이제 이해찬 그 민주당 당 대표께서 이상한 여론조사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그 오차 범위가 13%까지 이게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당이 이제 여론조사를 놓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민주당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 뭐 일단 뭐 여론조사 기법에 대해서 뭐 네. 어떤 것이 더 옳고 또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가 더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건 조금 기술적인 논쟁이 네.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차치하고요. 네, 일단 그 여론조사를 100% 신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어떤 그 정치적인 감정의 기복이 그만큼 심한 겁니다. 네, 어떨 때는 민주당을 좀 지원하는 표가 확 올랐다가 어떨 땐 또 자한당 쪽을 또 예. 또 지원하는 또 올라가고 그렇게 진폭이 크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어느 정당에다 딱 마음을 둬서 예. 여기를 믿고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믿음이 좀 약간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앞서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2년 차에 대한 평가를 얘기도 했지만 2년 동안 열심히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네. 이게 숨고르기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시적인 기쁨의 결과를 오지는 못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약간 좀 미흡하다, 좀 더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예, 반면에 또 자한당을 살펴보니까 음, 뭐 앞으로 또 나올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막말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야, 여기에다 정권을 줄 수 있겠는가? 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네, 순간적인 어떤 감정의 상태나 그날의 이슈에 따라서 네, 좀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다가 자한당 지지율이 올랐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정치를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여당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심히 경청해야 된다고 좀 봐요. 네, 네. 주류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포용하고 국민들이 더 편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당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예. 있죠. 예.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일주일 만에 12%가 넘는 차이가 났어요. 네, 예. 정당 간의 그 여당과 야당, 제일 야당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일주일 만에 12% 차이 나는 여론조사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예. 자, 여론조사라는 게 질문 방식이나 내지는 또 조사 방식에 따라서 유불리의 차이가 있는 거 확실합니다. 네, 또 뭐 이성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하신 분들은 그런 여론조사 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교롭게도 이해찬 당대표가 이상한 여론조사다 발표하고 일주일 만에 그런 아니 그런 나온 거잖아요. 이게 안 나왔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됐고 저희가 특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나왔단 말이죠.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수치가 민주당 지지율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여론조사예요. 의구심을 안 갈 수 없죠. 만약에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당 독재 정권 맞습니다. 맞는 이제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 여론조사 잘못됐다.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걸 문제를 삼는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네, 그냥 기존에 어떤 추세하고 다르네. 좀 이상하네. 예, 그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됐던 결과와 다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처음엔 이상하네. 그러다 두 번째 생각하면 이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뭐 이거 이상하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뭐 압력을 넣어갖고 말이야 다시 조사해서 막 이렇게 이거는 뭐 다 결과라 이거 예상 질문지 같은 거 보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추정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사실 이거 추정 갖고 얘기 안 이거는 또 팩트 갖고 얘기해요. 이 팩트 갖고 얘기하는데 뭐 질문 내용이 달라졌다든지 그럴 수 있죠. 뭔가 그런 네. 팩트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당 대표 입장에서는 나도 처음에 딱 볼 땐 야 그렇게나 차이나? 이렇게 좁혀졌어?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원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질문이나 조사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기관과 그 다음에 뭐 기법의 변동을 통해서 한다고 그거 갖고 찾아내면 그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로 그건 따로 좀 문제를 풀어보라 그러고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그건 우리보다는 여론조사는 전문가들이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렇게 하고 만약 그것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 보면 야 국민들의 마음 둘 곳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류 정당인 여당이 또 뭐 대표님이 좀 더 이렇게 언론에 나왔을 때 좀 포용하고 좀 모자란 점을 좀 더 찾아보겠다. 이러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그 이해찬 당대표가 얘기하신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많이 조사를 할 때 같은 질문 같은 조사 방법을 했다 그러면 그건 좀 다르게 나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론조사 방법을이나 방식을 바꿨다고 하면 그거는 언론 자갈 물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박근혜 탄핵 때하고 최순실 사태 때에도 정당의 한 정당의 지지율이 12%씩 이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의 여론들은요 서서히 식고 서서히 뜨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거 한번 예. 우리 사회자님이 좀 제안하셔갖고 파도 예. TV에서 네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네네. 이 여론조사 기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죠. 저희 생각 뭐.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한치도 서로 양보가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어떤 막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달창인이 나 이게 달빛 창가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달창인이 이제 뭐 영화를 패러디한 문노스라든지 또 뭐 김연아 의원의 어떤 한세병. 근데 이제 이런 막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나 대표 얘기는 민주당이 극우 어떤 그 막말 프레임에다가 가둬놓고 이 지금 한국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례로 정의당인가요? 이정미 대표도 그 사이코패스 발언을 했는데 별로 발언을 보도된 것도 약하고 별로 안 했는데 유독 그 한국당 발언만 가지고 이렇게 뭐 그 특히 포탈에서 엄청 발언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 이거는 그거 막말 프레임을 껴서 한국당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이것도 뭐 이성만 위원장 먼저 이성만 위원장께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내가 볼 때 좀 나경원 대표님께서 좀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되는 게 아니 우리 공격하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또 예를 들자면 또 다른 정당에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공격을 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정당 쪽 공격하는 내용의 방향이나 또는 그 강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건데 그거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 품격이 있어야 되고 상호 존중 정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TV 틀면은 정치 기사를 보는 게 아마 전체 기사 중에 최소한 3분의 1을 될 거라고 봐요. 3분의 1 보고 뭐 사회 경제 3분의 1 보고 스포츠 3분의 1.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우리 집사람은 좀 더 높습니다. 스포츠가 없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 비하 발언이고 이거는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얘기를 대통령이라서가 아니고 그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상호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막말 프레임이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하게 됩니다. 혐오하게 되고 다 똑같은 놈들 이렇게 돼버리게 되고 정치에 대한 믿음을 주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 앞서 여론조사 이것처럼 정치적인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야를 동전의 양면 또 칼날의 양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칼의 양끝이고 하나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서로 경쟁도 하지만 상호 보완 관계도 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특정 계파 그룹을 만들었을 때 이게 100% 완벽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비록 어떤 일관성 있는 논리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다 좀 품격 있고 우리가 같이 비록 견해는 다르지만 함께 일하는 멤버라는 의식을 가지고 상호 존중하면서 좀
품격 있는 정치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난 자한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쁠 건 없는데 예. 국민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유재용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먼저 예. 그 좌파 쪽의 프레임을 보면요, 이래요. 예.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어떻게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네. 막 댓글 달기 시작하고 뭐 이것저것 뭐 나오기 시작하고 전달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면요. 예. 그 다음날 한겨레는 경향에서 한번 툭 쳐요. 네. 그럼 따라다니는 언론들이 한번 또 같이 또 쭉 해요. 네. 그러고 나면 KBS하고 MBC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랬더라, 어. 그러더라 하고 방송을 한번 쳐요. 네. 그러고 나면 유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김재동, 김어준, 예. 유시민 예. 이런 사람들이 또 재상세 나가지고 또 한 번 쳐요. 네. 이게 프레임화돼 있어요, 완전히. 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프레임화 돼 있다고 이제 보고 다만 저는 이성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참하는 건 뭐냐면 정치인들이 이런 말만 하면 안 돼요. 예. 진짜 정치가 수준 있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요즘 문파 달창 문노수 한센병 사이코패스 도둑놈 예. 아주 배틀 게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도 가장 그 악독한 단어가 사이코패스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제 발언하셨는데 뭐 예. 의학적 표현은 괜찮다. 그리고 또 표창원 우리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미국에서는 정치인들한테 많이 빗대서 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거기 말려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한센병에 비유하다가 네. 폭탄을 맞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사이코패스 맞습니까? 이렇게 김연아 의원이 질문했으면 가만히 냅뒀겠어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 또 야당은 까라고 있는 거고요. 여당은 네. 상평하고 포용하라고 협치하라고 있는 거예요. 네. 요즘 매일 TV 보세요. 구속, 뭐 압수수색, 적폐청산, 갑질, 성매매, 마약, 실업. 아니 국민의 눈과 귀가 다 딴 데로 가 있어. 근데 정부에서는 북한 달래기하고 예.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 정부 사이코패스 맞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반론을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민의 아픔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리더는 말이죠. 이제 뭐 우리가 산행을 한다 그러면 산을 저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좀 가파른 데도 가게 되고 또 들길도 가게 되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료를 해서 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픔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나홀로 정치를 한다. 이러면 그건 얘기가 돼요. 근데 열심히 소통하고 또 만날 사람 만나고 또 각자 노력을 하면서 어떠한 신념과 논리 구조 속에서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걸 아픔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자한당에서 좀 정책적인 뼈아픈 좀 지적을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이제 그 단어적인 어떤 그런 예. 그런 저 개인의 어떤 그런 특성을 뒤집는 말보다는 네.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자한당도 좋을 알겠습니다. 거라고 봐요. 이 부분도 계속하면 이거 날이 샐 것 네. 같아서 제가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당정청 협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얘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마이크가 꺼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흘러나온 얘기죠.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 발언을 놓고 한쪽은 이제 공직사회가 이제 통제가 안 되고 내임덕에 빠지고 있다. 이거는 또 바른미래당의 전 그 원내대표인가요? 김관영 대표께서는 뭐 내임덕에 지금 빠진 걸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국당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민주당에서 하실까요? 예, 그러시죠. 예. 제가 또 관료 생활을 지내봤으니까 네. 이제 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관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긴 하죠. 원동력이긴 하지만 꽉 차여 있는 틀에서 정해진 논리대로 변화하지 않으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관료 자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또 저의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입장에서는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꼭 우리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좀 네. 정도가 덜할 뿐이지. 예. 특히 또 공무원 사회는 또 직업 공무원제로서 또 만 60세까지 또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스스로 네임덕을 고백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김관영 의원도 저랑 고시 동기입니다. 네. 이분도 관료 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네.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음. 좀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네. 좀 능동적으로 관료들의 문제점을 막 문제다 이렇게 좀 하소연할 게 아니라 관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툴은 뭔지 예. 이걸 또 정책적으로 더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예. 네. 이재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못한다고 답답하다고 두들겨 패면 안 되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김세현 그 청와대실장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그 두 분이 얘기한 걸 보면요. 공무원들이 무슨 채찍질하고 기강 잡으면 되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고 그 시스템 하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 정부에서 정책들 다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내부에서 자율성이 있습니까? 또 그동안 전 정권에 대한 그 관련자들, 정책에 대한 관련자들 전부 출처석 냈잖아요. 공무원들이 움직이겠어요? 납작 엎드려고 다 절대 안 움직여. 왜? 다음에 그 책임 물으면 누가 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서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요.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 과제들을 가지고서 지금 그 추진을 하면서도 공무원 탓만 하고 있는 건 사실 정책의 문제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냐. 또 그 바른미래당의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 지금은 이제 사퇴하셨죠. 네, 사퇴하셔가지고 오신환 대표가 갖고 있는데 어쨌든 레임덕 얘기 나왔는데 이런 얘기 왜 나오냐면 본인도 사퇴를 하니까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그 오신환 대표가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좌측에는 하태경 의원이 있고 우측에는 오신환 의원이 있고 중앙에 손학규 의원이 계시잖아요. 거의 식물 대표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해찬 당대표하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그 지금 의원하고 같이 손잡고서 어쨌든 간에 현 정국을 뚫고 나가는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달라고 바른미래당을 끌고 갔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기댈 게 없다. 이제는 바꿔가야 된다. 소득이 없다. 국회의원들은요 정확하게 계산해요. 그런 걸 봤을 때도 레임덕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또 레임덕 얘기 나왔으니까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더민주에 계시니까 잘 아시거든요. 지금 현재 그 김태현 의원님하고 같이 했던 김태년. 근데 친문 주류였다가 못 받으셨잖아요. 그죠? 비주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당내에서도 이미 이제는 현재 정부하고 손 띄고 가야 된다. 정치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가 쓴 거예요. 또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 어쨌든 간에 지금 반기 들고 나섰잖아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검찰은 청와대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검찰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반기 들고 나오냐면요. 이제 여당의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축적한 거야. 2년이면 다 축적했어. 야, 한번 들이대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또 KBS 우리 양 사장님, 내가 졸업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폐청산위원회가 그 잘못됐다, 위법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4대 강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철거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대한민국 건설사 단 한 곳도 입찰하지 않았어요. 오늘 질문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쪼개서 여쭤봤어야 될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럼 여기에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딱 여쭤가면서 이 코너를 마무리할게요. 이 말말말 코너가 이렇게 늘어질지는 몰랐습니다. 저 바른미래당 얘기를 하셨잖아요.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있습니까? 간단하게. 저는 지금 같이 간다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해처모여 할 거다 이런 얘기시죠? 해처모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본인들의 가야 될 지향성, 지향성 가치, 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10월에서 11월 달까지 바른미래당의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10% 미만이면 정당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이성열 의원 같은 생각이고 어차피 그때 되면 다 정리될 거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달까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조국 수석 정치 참여합니까? 본인이 안 한다고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누차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 역량이 예. 좀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이제 속출 나오게 되면 네네. 그럼 뭐 그때는 뭐 그 리더들을 중심 체제로 가게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그러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서거하신 날이 이제 그 5월 23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과의 의리 관계나 그동안 갔다 왔던 관계로 보면 네.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예, 예,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셔야지. 예.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하고 조국 수석. 문재인 비서실장님도 예. 비서실장님 때 나 정치 안 하겠다. 예. 정치인들은 매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치합니다. 예. 전체. 임진석 비서실장 예. 정치한다고 지금 종로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정치할 거예요. 예. 하여튼 극과 극 근데 이제 유시민 쪽 이사장에 대해서는 약간 여운을 두시는 답변이셨고요. 제가 이렇게 딱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또 그 시점에 가서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또 해보죠. 지금까지 이제 말했습니다. 다음 코너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인천 전망대는 인천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등 이제 시사 문제를 이렇게 간략히 점검해 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근데 저희가 1, 2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도 단답형으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김진용 그 전 청장께서 사직을 하셨는데 요 사직을 놓고 좀 뒷말이 있습니다. 사직을 하게끔 만들었다. 아니면 본인의 의사였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민주당 쪽에서 이런 의견을 좀 알고 계시는지? 저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결국은 뭐 누구에 의해서 관뒀다, 누구에 의해서 섰다 이런 문제는 뭐 사후적인 얘기고 예. 실제로는 우리가 경제 자유구역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네네. 그 끌어갔을 때 최적의 인물은 누군가. 예. 뭐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김정은 총장도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죠. 노력을 네.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송도 자체적으로만 보면 네. 좀 너무나 아파트 건설 위주로 진행이 돼서 좀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좀 개발한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이 있고요. 또 이 송도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청라나 영종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롭게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뭐 트윈타워 빌딩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금융도시 만드는 것도 잘 되지 않았고 예. 또 영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별로 진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아마 좀 새롭게 이런 문제점을 돌파할 수 있는 좀 네네. 인물을 좀 찾아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네. 뭐 잘잘못을 떠나서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라봅니다. 네.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인물이 김정은 총장이 인물이 못 돼서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새로 재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경제청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게 바꾼다는 아니라 방향이 잘 안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청라나 영종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신뢰도 많이 잃었었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래요. 1급 공무원 자리를 1년 6개월이나 남겨놓고서 본인이 외압 없이 자진 사퇴한다? 이거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누가 믿겠어요? 외압이든 아니든 어떤 일이든 분명히 있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또 청라에서 그 GCT 그 시행사가 8,000실 생활형 숙박시설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거 부결시켰잖아요. 왜? 청라 주민들의 그 생활에 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사퇴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외곽에서는 이미 박남춘 시장님 그 동문이죠. 동문이 그 경제청장으로 내정돼 있다라는 게 판에 딱 깔려 있어요.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 그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공직사회에 이런 얘기가 좀 인사 참사, 인사농단 이런 얘기 왜 나오겠어요? 이게 공직에 있는 그 거기서 회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투명성이 없게 운영을 초기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청장이 나가는 문제도 외곽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아니 청와대에서 인사수석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박남춘 시장님.
지역 문제를 다루면은 그막 여의도처럼 이렇게 확 붙을줄 않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또 소재가 그렇지 않았었나 봅니다. 예. 근데 조금 시각이 저랑은 틀려서 예, 예, 예.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 거라고 하는 네. 생각의 방향과 네. 또는 과거 해왔던 실적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런 적절한 인물을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사이에서 관뒀다 안 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차피 본인 뜻으로 했던 사표는 낸 거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잘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계신 박남춘 시장님에 대한 평가라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 각 정당이 이제 인천 시당이죠. 시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명서에서 내용도 중요하고요. 또 그 발표한 배경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치한 올자에서는 각 당 시당이 발표하는 성명을 가급적이면 우리 저 의제로 논제로 이렇게 삼아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당이 최근에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서운산업단지 비리 의혹을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당 입장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저 민주당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당에서 어쨌든 간에 그 논평을 내긴 했는데 좀 이게 무게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불만이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적 문제인데 시당에서 나설 건 아니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계양구의 서운산단 관련해서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지역에 있는 정치인 두 분이서 어쨌든 간에 서운산단 관련해서 그 내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고 거기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천 총선을 앞두고 나서 서로 카드 꺼내기 게임이 됐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내사 자료를 하나씩 던져주고 있는 형국이 됐고 그래서 경찰이 결국 내사를 들어갔죠. 들어가서 조만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주 핵심은 태형건설이에요. 태형건설 압수수색 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해서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근데 현 정권에서 SBS 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한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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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산단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이 있으시면 일단은 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일단은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이제 조사를 했고 이제는 이제 고위 간부까지도 이제 확대되는 좀 형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뭐 이게 소뚜껑 보고 놀란 갔으면 자라보고도 아니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네. 일단 어떤 생각에 또는 흑막을 가지고 바라보면 네. 또 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거 없이 어차피 뭐 경찰이 뭐 곧 발표한다니까 경찰 조사를 한번 지켜보고요. 네. 지켜보고 다만 이 점에 대해서 뭐 공직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살펴봐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 덧붙이면요.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꼬리 자르게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태형은 그대로 냅두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동안 서운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SPC 특위에서도 제가 조사를 많이 했지만 시에 있을 때 했잖아요. 위원장이. 근데 결국에는 꼬리 자르고도 태형은 결국엔 못 건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산단의 이야기들을 덮어버릴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라고요. 네. 양당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첫 진행하면서 이게 미진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시간 때문에 바톤을 이렇게 상대방 패널한테 넘길 수뿐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놓쳤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차원에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먼저 민주당 쪽 그래서 하시죠. 예. 오늘 우리 유재홍 전 시의원님하고 저 어제 뜻깊은 대화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참 많이 나누면서 저 민식의 차이가 좀 많이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좌파로 규정을 한다든지 뭐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행태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정의해 가는 것은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당을 위해서 좋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결국 세상은 변하게 마련이고요. 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개발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문제를 프레임 안에 갖춰둬 버리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발전은 좀 도모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질문 나왔듯이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은 어차피 서로 상대 가치를 가지고 논의하는 또 정권을 가지고 또 서로 또 경쟁하는 공당이다 보니까 서로 싸울 수 있어요. 네. 싸우고 상대방의 좀 잘못된 비판을 또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그런 비판 속에서도 상대방을 좀 규정화하거나 격화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정쟁은 하지만 우리가 합의 볼 수 있다. 합의 정신에 좀 충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를 통해서 좀 국민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부연 설명에서 아까 뭐 우리 검찰총장은 뭐 검찰 조직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참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존재감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만의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 점은 저는 꼭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재영 전 시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이 방송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성만 위원장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발 관용하시고 탕평이란 단어에 걸맞게끔 좀 행동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국민들 앞에 다가설 수 있고, 또 그 소통하는, 또 나홀로 정치 안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본 없이 진행하는 정치 토크쇼 정치한 올자, 오늘 놀이터에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정치한 올자는 그 평범하고 지극히 타당한 그런 논리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앞으로도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